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대한민국 정치판을 휘젓고 있습니다. 명태균. 영남 지역 정치판을 기웃거리던 이 사람이 어떻게 김건희하고 친분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5선 국회의원의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씩 갈라먹고 대선 후보 단일화에도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명태균의 녹취를 공개한 이 씨는 국감의 증인으로 나설 뜻을 밝혔는데요. 이 씨가 전한 명태균의 행동은 가관입니다. 공무원과 함께한 회의에 김영선 의원보다 상석에 앉고 수시로 김 의원에게 쌍욕도 해댔다는 겁니다. 누굴 믿고 이런 겁니까? 반드시 하나하나 드러나겠지만 제2, 제3의 명태균이 또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산다라님 200회 미리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우리가 여기에서는 조금 늦게 만났습니다만 우리가 벌써 200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200회인데 이렇게 일치월장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뭐 늦게 합류하겠지만 정말 보기 좋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느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여의도 시대 시작할 때 맞아요. 최진봉 교수님께서 첫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네, 기도도 했습니다. 여기서.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200회까지 오기엔 또 이렇게 많은 구독자들이 오기에는 우리 임세은 대변인 역할이 아주 컸지요. 특히 김건희 성대모사 그걸로 한 아이고. 10만 명으로 모은 것 같은데요. 아유, 제 덕분에 또 이제 길 가다면요. 인사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백운기 앵커님에서 김건희 씨 흉내낸 거 많이 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저도 덕분에 이제 팬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도 합니까? 저 얼마 전에 했죠. 엊그저께인가. 그러니까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새 김건희 씨가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 이제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정황이 나와서 제가 얼마 전에는 또 이런 걸 했습니다. 뭐 특별히 오늘 또 내일 200회니까. 200회니까. 어제 뭘 했냐면 아마 요 심정일 겁니다. 아마 김건희 씨도 옛날 본인이 하신 얘기인데요.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고 했죠. 그 김건희 씨 웃음소리 들으니까 김대남? 네. 그 친구가 지난번에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웃었던 그 웃음소리가 생각이 나네요. 비슷하죠. 얼마나 천막하고 네. 아이고 그걸 또 MBC 스트레이트에 그걸 고발을 한 건데 그래도 내 얼굴 나왔다고 그걸 좋아가지고 웃고 지랄을 해요. 아이고 참나. 거기서 저도 이제 참담했던 게 아마 대통령이 너무 후지니까 그 밑에 그 본인보다 더 윗급인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C급 D급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 같아요. 예,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지금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완전히 휘젓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안 나오는 데가 없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뭐 놀라는데 최진봉 교수님 혹시 명태균 씨 얘기를 그전에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들었고 민주당 쪽 인사 중에는 그래도 경남 쪽에서 활동하신 분은 들어봤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허성무 의원, 그러니까 창원시장도 하고 이번에 이제 당선이 돼서 창원 지역에서 국회 입성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들어봤다 하더라고요. 또 김두관 의원. 이분도 이제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해 남해나 이쪽에 들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보 진영에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보수 진영은 뭐 제가 볼 때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쪽 인사 중에는 그래도 경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주로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의 사업 또는 뭐 돈벌이 이런 부분들로 활동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요. 최진봉 교수님 보러 왔어. 어이, 오사카 감사합니다. 데스. 일본 오사카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다시 보기 말고 이 라이브 시청하는 분들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41개국에서 보고 계세요. 아, 그렇게 많이 써요. 예. 전 세계에서 다 보고 계시는군요. 예. 이거. 그리고 뭐 아주 뭐 여러 나라에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처음 보는 화폐 단위도 있고 그랬고요. 아.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엔지님께서는 40년 전에 이민을 가셨는데 한국을 그동안에 나올 일이 없어서 거의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오로지 백운기의 정치 1번지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남편분하고 함께 한국을 20년 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에 오셔서 같이 사진도 찍고 또 우리랑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일 예.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시는데 정말 그런 분들의 사랑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뭐 200회는 내일이니까요. 혹시 300회 때쯤 되면 공개 방송을 하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좋죠. 네. 예. 공개 방송 예 한번 합시다. 네. 네. 짱선희님께서도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살구랑 앵두 엄마님 오늘이 최상병 저녁일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입대할 때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을까요? 작년 저희 아들 저녁 때를 생각해 보면 아들은 한두 달 전부터 저녁하면 모은 돈으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갈 거라며 신나했고 저도 저녁 며칠 전부터 설레어서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최상병과 가족들도 똑같았겠죠. 어른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미안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정말 그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부터 이 정권의 그 어떤 참 못돼 먹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런 변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국민 앞에 고개 숙여서 사과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싹수를 알아봤습니다만 그 뒤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만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뒤 흔들고 있는데 제2, 제3의 명태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오죽하면 정치권에서 명태균 리스트, 명태균 컬렉션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오늘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이제 등장했지요. 그래서 공천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공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김영선 의원이 세비의 절반을 또박또박 갖다 바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왜 국회의원 월급을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세비라고 합니까? 세비는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헌법기관한테 주는 연봉 이런 거 아닙니까? 활동비. 그것을 그냥 월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의미가 다르니까 우리가 세비라고 붙여주는 건데 국민이 주는 그 세금을 자기 공천 따게 해줬다고 절반씩 반띵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도 없고요. 또 그런 자기가 어떤 사람을 공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것도 불법이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비를 반을 떼서 달라고 요구하고 그걸 받아주고 두 사람 다 이거 총체적으로
저는 뭐 국민이 내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없을 뿐만 아니고요. 정치에 도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 뒤에 가서 도와주고 돈 받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이끌어 왔으니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뭐라 그래야죠? 돈벌이 수단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세비를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국민에게 정말 충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돈 받아가지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 뒷돈 챙겨주는 그런 일 하려고 국회의원 낸 겁니까 대체? 아니 이런 모습이 어떻게 지금 21세기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일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처음에 해명한 거 들어보셨죠? 처음에 해명한 거는 뭐냐면 빌려준 돈 받았대요. 자기 빌려준 거 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 SNS 글까지 올렸습니다. 기사 쓴 사람들을 고소고발하고요. 이런 정말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인성마저도 의심받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그것도 국민의힘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더더욱 화가 나고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한 명에 불과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또박또박 절반씩 갖다 바쳤을까요? 그것은 명태균이 나를 공천 줬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명태균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공천을 줬겠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된 것 아닙니까? 명태균이 적어도 뭐 텔레그램으로 주고 간 메시지 이준석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도 김건희하고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본 사람들도 지금 수명이 있고 본인도 내가 직접 이제 여사와 이제 교류를 했다라는 걸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사실을 이제 고소를 하죠. 뉴스토마토에. 뭘로 고소를 했냐? 김영선과 김건희 씨가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나와 김건희 여사가 둘이 직접 나눴다. 그러니까 사실이 틀리다라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제 본인이 뭔가 뒷배가 튼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천을 심지어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죠? 라고 은근 협박 아닌 협박을 통해서 그러니까 금전을 어떻게 보면은 갈취 아닌 갈취를 한 것인데요. 저는 신기한 게 예를 들면서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산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돈 1억 주는 게 뭐 일도 아닌 분인데 왜 이렇게 월급의 반을 요구했냐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 매관매직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목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김영선 의원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제도 안 됐을 거고. 그러면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돈의 일부를 그냥 현금으로 줬어도 이제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굳이 명태균 씨는 이걸 반을 요구한 것은 저는 이게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 사실 의원을 공천을 내가 시켜줬기 때문에 그 절반의 지분이 나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의원의 권리를 반만큼 내가 가져가겠다는 저는 함의도 있다고 봐요. 단순히 이게 월급을 반만 뜯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원의 행사, 또 의원의 권한, 권리를 2분의 1만큼 행사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 명태균 씨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김영선 의원이 뭔가 회의를 할 때도 항상 상석에 앉아서 뭔가 지시를 하고 뭔가 그 공적인 일에 항상 관여를 하고 뭔가 진짜 제2의 의원처럼 행동을 했던 것이 저는 이 2분의 1에서 담긴 뜻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이 녹취가 막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녹취는 명태균과 함께 일했다고 하는 이 씨,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이를 쓰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인지 김 씨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 씨하고 10년가량 일했다가 명태균이 주선으로 김영선 의원실에 가서 비서관 보좌관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누군지 뭐 다 나오겠죠. 그런데 이분이 내가 국정감사에 나가서 다 증언하겠다. 그 이유는 김영선과 명태균 같은 사람이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싶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두 사람을 다 겪어본 이 사람이 정말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얼마나 더럽히고 망치고 있는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녹취를 공개하고 이제 국감 증언대에 서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씨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과 함께하는 회의 자리에서도 상석에 명태균이 앉고 김영선은 옆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 명태균이 김 전 의원에게 쌍욕을 해도 쌍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김영선은 난 괜찮아.
라고 말했다. 참을 수가 없었다. 욕설의 수위에 대해서는 도무지 들을 수 있는 욕이 아니었다. 아니, 지가 뭔데? 오선 국회의원한테 막 쌍욕까지 해대고 상석에 앉고 그러는 겁니까? 이건 다 뒤에 뭐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이제 호가호의라고 하지요. 그러니 꼼짝 못하고 끌려가고 세비 절반을 똑똑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명태균에게 돈을 갖다 바친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마이뉴스가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분석을 했는데 국민의힘 경남권 정치인 최소 4명이 그동안 5,026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임세현 대변인. 네. 김성태 전 의원, 그다음에 현재 경남지사 박완수, 또 강기윤 전 국민의힘 의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다 뭐 여론조사비로 600만 원, 700만 원씩 이렇게 지불을 했던데 네. 아니 여론조사를 이 사람이 하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거를 치러 봤지만 예비 후보로서 활동하는 동안에 뭐 여론조사는 이런 얘기 막 이렇게 업체에서 많이 들어와요. 뭐 자체 조사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인지 확인해 봐라 해서 엄청나게 광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가격 보니까요. 가격이 저 수준이 매우 높거든요. 보통 저 정도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지역은 또 네. 단위가 더 작으니까. 작으니까. 예, 예. 보통은 이제 이게 뭐 공표용은 어차피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참고용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는 비용이 있는데 그게 저게 제가 한 2-3배 정도 비싼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요. 일단 그 비싼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수많은 업체들이 로비를 하러 와요. 로비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게 영업을 하러 오세요. 여론조사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선거하는 기간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때도 이제 가격을 먼저 보고 얼마나 정확도를 보고 하는데 이분들 경남에서 얼마나 활동해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간의 일들을 봤을 때 뭔가 여론조사를 굉장히 본인들이 유리하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저게 이제 본인이 참고용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기분은 잠시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시절일 때도 뭐 이거 공표용으로도 뭔가 튀게 하는 것도 나와서 사실상 여론을 약간 왜곡을 했고 실제로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그 윤석열 후보 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여론조사를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의를 왜곡한 사실 왜곡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매우 이건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모집단을 조금 본인들이 유리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다던가 뭐 대상을 조금 축소한다던가 하게 되면 굉장히 민의를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뭔가 수사기관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의원들도 얼마나 명태균 씨와 그 사전에 교감이 있고 관련이 있는지도 좀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만난 것도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되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강력한 후보군을 떠오르긴 했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핍박받는 이미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다. 뭐 추미애 전 장관과 갈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보수 진영의 강력한 이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기 전부터 이 사람이, 명 씨라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려고 계속 줄을 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개를 받고 만나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때 가지고 갔던 게 본인이 했던 본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 본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했던, 그러니까 본인은 뭐 미래한국인가요? 미래한국 연구소가 거기에 뭐 아무 직함이 없는데 공식적으로는. 근데 자기 명함에는 회장이라고 찍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했던 여론조사 자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가서 당신 나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본인의 편으로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 좋잖아요. 후보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임세훈 부대변인 만나가지고 당신 당선된다. 지금 봐라 숫자. 기분 좋아지잖아. 기분 좋죠. 막 네. 구름을 위에 나는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여론조사 자체적으로 한 거 들이밀면서 보고하고 알려주고 이러면서 나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의지하는 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보통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 거기에 혹하게 되고 아 내가 대통령에 나갈 수 있겠네. 또 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여러 얘기도 있는 걸 보면 그 꿈을 이루어지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여론조사 내용을 계속 보고했다. 알려줬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왔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게 인터뷰한 이 씨의 증언입니다. 예. 뉴스토마토가 지금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뉴스토마토 취재 내용을 보면 김영선이 처음에 명태균을 윤석열에게 소개를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표할 수 없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 윤석열이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안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윤석열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겠다는 이 씨가 공개한 녹취를 보면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계산한 거 2개 만들 수 있나? 윤석열 48%, 백분율 만들면 이재명 42%로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요. 라면서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녹취가 저희가 입수가 되면은 한번 들려드릴 텐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윤석열 만나가지고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 그 영향력이 생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이 명태균이 앉은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윤석열 아버지 뒷자리예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자리가 대통령의 아버지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VIP석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 옆에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분이 타계한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윤기중 교수고 바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명태균. 그 옆에는 권오수 아들. 야, 저기 저기 그 배정한 사람들만 딱 털어봐도 저분 저 왼쪽 최은순 씨 씨인데. 같은데요? 네, 맨 왼쪽에. 밑에. 그러네요. 예. 예. 최은순 그러니까 씨, 앞줄에는 장모. 이제 가족들이 앉아 있는 거죠. 예, 그 사진. 예. 마스크를 써서 지금. 가족들이 예. 앉은 자리까지 갔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가깝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인 거죠, 가족. 그렇게 예. 느껴지는 거죠. 예, 우리는 가족이야. 네. 예. 정말 가족 가족 참 같네. 가족같이? 예, 참 가족 같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명태균 씨가 이제 자기가 좀 코너에 몰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무슨 뭐 카드라고 들이밀어요. 얼마 전에 내놓았던 사진이 뭡니까? 칠불사에서 이준석 천하람이 새벽에 나무를 심는 모습을 공개를 했어요. 이걸 공개한 의도는 뭘까? 나는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러니 헛소리 하지 마.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왜 거기까지 갔는지 나무를 심었는지 무엇보다도 이준석 당시 대표는 새벽 4시에 나무 심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총선 기간에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그런데 천하람 그때 선대위원장은 그 칠불사에 이틀이나 더 묵은 거예요. 그걸 해명을 해야죠. 그게 지금 해명이 안 되니까 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때 거기에서 이틀이나 더 묵었을까? 이걸 나는 알고 있어. 협박카드로 지금 쓴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저 사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준석 지금 대표, 그 당시 대표는요, 대표가 될 때부터 명 씨와 연계가 돼 있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연계라 함은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씨가 말하는, 영어 이니셜 이 씨가 말하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처음에는 밀리는 분위기였거든요. 나경원 그 당시에 이제 의원과 경쟁을 했는데 당원들 이게 7대3으로 그 당시에 그 선거인단이 구성이 됐었는데 당원 쪽에서는 밀렸어요. 근데 일반 여론조사에서 올라타면서 그게 상승을 타면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된 건데 대표로 그 과정에서 이 명 씨가 또 여론조사 결과 똑같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전이죠. 물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해주고 당선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도움을 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그런 관계인지 아닌지 뭐 알 수가 없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당선되는 과정에 명 씨가 뭔가 역할을 했다면 그냥 역할을 한 걸로 끝났겠습니까?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요. 이 명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그냥 도와주고 끝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럼 이준석 대표를 만약에 도왔다고 하면 그때는 무슨 대가를 받았을까 또는 요구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사진 올리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진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이 건에 관련해서는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르쇠 비슷하게 의미 없다고 얘기하고 별 내용 없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발을 빼는 듯한 태도로 보여요. 천하람 의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선대위원장 SNS 글도 안 올려요 지금. 이 정도 나오면 뭔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왜 침묵을 하고 있냐고요. 저 사진 그리고 명 씨가 뭔가 다른 뭔가를 쥐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 사진에 주는 메시지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만약 나를 뭐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게 하거나 문제가 되게 했을 때 나 혼자 죽지 않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명태균 씨가 미리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경고라고 보는데요. 뭐 태양과 바람 중에 바람을 선택했군요라는 이제 SNS 메시지를 올렸고 그 이후에 이제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게 함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이준석 의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김영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죄다 본인이 쥐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씩 풀어내는 겁니다. 무슨 그 복주머니에서 뭐 빼내듯이 하나씩 꽃가 빼듯이 이제 풀어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 그 의원들이 한 거짓말을 하나씩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거짓말을 썼어요. 이 명태균 씨를 뭔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사람과 발을 빼거나 아니면 이 사람 보호하려는 뭔가 의지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명태균 씨를 김영선 씨 때문에 2020년에 그때 알게 됐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반박이 들어가죠. 이준석 대표 2021년에 당대표 선거 때 도와줬던 사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날도 삽질하고 코 파고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날, 네, 코 파고 땅 파고라고 하더라고요. 코 파고 땅 파고. 코 파고 땅 파고 때도 이때 그냥 본인이 금방 하고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새벽 4시에 삽질하는 걸 보여주면서 아니다. 너네 내 말 이렇게 잘 듣는 사람들 아니야. 라는 거를 은연중에 보여준 거죠. 그 외에도 아마도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는 것이 저는 매우 신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를 팔고 다녔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나 고소하거나 아니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뭔가 반응이 오고 한마디 하면 명태균 씨가 반박할 무언가 대단한 근거들이 계속 반박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를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절반을 받았잖아요. 세비를요. 그럼 과연 명태균 씨는 거기서 멈췄을까? 본인이 뭔가 작업을 했을 때 작업비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통령 부부든 어느 더 큰 세력이든 뭐 의원이든 할 때 뒷배가 있을 때는 본인이 작업 필요한데 그게 공짜로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대통령 부인을 만날 때 항상 그 입장권을 들고 가잖아요. 뭐 디올백이라던가 등등을 들고 가기 때문에 과연 그 명태균 씨는 우리 여사님이나 대통령님 만날 때 입장권은 과연 있었을까? 저는 이 부분도 좀 매우 궁금합니다. 입장권 좋겠죠? 좋겠죠. 근데 하여튼 그 별말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준석, 천하람, 명태균 여기도 2,000명이네. 뭐 코파고 땅 파고. 네, 코파고 땅 파고. 행운의 여신님께서요. 앵커님, 이 씨가 처음 김영선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후에 김영선 소개로 명태균 사무실에 10년 넘게 근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빌미 잡힐까 봐요. 바로 잡아주세요. 아이고 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뭐 국감의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좀 밝혀질 텐데 제가 아까 그 소개해 드린 것은 뉴스토마토 기사입니다. 뉴스토마토 박현관 기자
지금 취재를 했던 기자인데 오늘 보도 내용을 보니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측근이었던 이 씨가 국회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명 씨와 10년가량 일했으며 명 씨 주선으로 김 전 의원실에서 비서관과 보좌관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인용한 건데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인지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행운의 여신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개혁신당까지도 뭐 내가 뭐 다 잡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을 물고 늘어집니다. 나는 안철수 의원하고도 뭐 상당히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대선 기간에 단일화를 내가 이뤘다. 내가 안철수 의원 그때 당시 선대위원장 최진석 교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만나가지고 내가 단일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까지 야 센데 안철수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나 전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니 정말 명태균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없느냐. 아마 김현정 앵커가 했을 거예요. 물어보니까 앞에 두 자는 알아도 뭐 그 이름은 모른다. 그 앞에 두 자가 뭐니까 명태죠. 그러니까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또 안철수 의원답게 유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현정 앵커가 아 지금 유머 치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던데 그러니까 나를 모른다고 짠 하고 또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님 이재명 닮아가십니까? 나를 잊으셨나요? 나는 명태가 아니고 명태균입니다. 이러면서 둘이 나란히 찍은 사진을 또 공개합니다. 정치인들이 뭐 누구나 사진 찍자고 그러면 웃고 사진 찍어주는데 과연 안철수 의원 명태균을 모를까요? 아니면 모른다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좀 궁금한데요, 최지봉 교수님.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사진을 올렸는데 말씀하신 건 정치인들이 뭐 사진 자주 찍어주니까 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명을 할 수 있겠죠. 그냥 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저렇게 의미심장하게 사진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은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그 지나가면서 그냥 여러 정치인 중에 한 명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진 찍었다고 하면 저걸 올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도 보면 기본적으로 최진석 그 당시에 그 선대위원장과 만나서 여러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그동안 나누었던 메시지도 갖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뭘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안철수 의원을 직접 만났냐 하는 부분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선대위원장이 뭔가 단일화 과정에서 저 뭐 명 씨와 다뤘던 대화를 그럼 보고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선대위원장이 이런 어떤 제안이 어디서 들어왔으면 그 제안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 때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건데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가 안 나와서 안철수 의원이 알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 정황상 보면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저렇게 사진을 올릴 정도라고 하면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지나가면서 찍었던 사람이라면 저렇게 올리는 것이 본인한테도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올렸다고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본인 입장에서 그것은 안철수 의원과의 좀 더 가까운 관계였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명태균 씨를 기억을 한다면 뭐 특별한 거래가 있지 않는 한 뭐 본인 세비를 절반씩 띄어서 바치지 않았다면 모른다고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사진이 나왔고요. 그나마 실제로 윤안 단일화 과정에서 이 명태균 씨가 뭔가 활약을 했다라는 게 이제 증빙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최진석 그 교수, 그러니까 상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당시에 그때 이제 단일화에 카톡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실제로 카톡을 공개까지 했어요. 그 과정에서 뭐 단일화를 지금 하면 늦니 빠르니 뭐 나중에 해야 됩니다. 서두르면 위험합니다. 저렇게 나왔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걸 또 공개한 거죠. 네, 공개를 했습니다. 최진석 상임 선대위원장과 주고 받은 당시 문자죠. 어젯밤에
총장님의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에 새 단계로 가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최진석 위원장이 더 길게 쓰고 네. 명태균 씨가 파악하고 전화 올리겠습니다. 짧게 쓰는 것 보면, 그리고 윤 후보님께 확신이 없거나 절실함이 부족하면 만남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서두르면 위험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어디 봅시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의 영단에 후회가 없으시도록 작은 힘이나마 돕겠습니다. 항상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놓고 보면 분명히 최진석 위원장과 저걸 이제 조작하지 않았다면 최진석 위원장과 명태균 씨 간에 후보 단일화를 놓고 뭔가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일 거고,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몰랐다, 보고도 안 받았다, 그리고 그냥 선대위원장 간에 추진을 했다, 보고는 받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명태인지 고등어인지 몰랐다. 이게 좀 합리적으로 예. 말이 안 돼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전격 회동한 기사가 나와요. 앞에 맥락을 보면 쭉 진행해서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그 결과 과정에서 상대편의 카운터파트너가 누군지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요. 명태균 씨가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 당은, 국민의당은 선대위원장이에요. 선대위원장은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카운터파트로 만나는 사람이라면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윤석열 캠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걸 알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요. 어느 선대위원장이 아무나 막 만납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뭐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와서 뭐 협상하겠습니다. 그걸 확인 안 하고 어떻게 만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또 하나 뭘 보여주는가 하면 명태균 씨가 얼마나 윤석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냐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이 만나서 단일화를 협상할 정도로 정권을 쥐고 온 거잖아요. 그럼 명태균 씨는 당시에 우리가 알지만 특별히 무슨 직책을 갖고 있거나 선대위에서 활동했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물밑에서 얼마나 활동을 했으면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이 그 사람을 만나서 단일화를 협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 그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호가호위하는 역할을 했을 거다는 거고, 선대위원장과 그 명태균 씨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결과물까지 나왔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후보가, 그것도 대선 후보예요. 대선 후보가 지금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누구랑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확인합니다. 반드시 누구랑 만나서 얘기했냐고, 그 사람 믿을만 하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확인하고 하지. 그것도 안 하고 선대위원장이 정권을 주고 만나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건 바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봅니다. 게다가 그 당시 기억을 하면은 이 윤안 단일화가 정말 급작스럽게 전격으로 이루어졌어요. 사실상 그 토론회 때도 안철수 그 당시 후보가 절대 단일화 없고 나는 나의 길 혼자 돕고 그래서 출마하겠다. 나 혼자 출마하겠다라고 전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 전격적으로 이제 윤안이 이제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이 명태균 씨가 당시에 선대위에 어떤 직함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중요한 합의를 할 때는요. 심지어 이게 공동정부를 만들겠다는 식의 합의까지 이루어졌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러면은 공동정부를 하겠다면 이른바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 우리 쪽의 사람을 이런 직함에 앉혀주세요. 이런 포지션을 해주세요라는 깊숙한 단위의 그런 논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매우 중요한 일을 아무런 직함도 없는, 심지어 당대표도 아니고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그 어떤 직함도 없는 분이 여기 있는 선대위원장과 이런 합의를 한다? 단순히 합의가요. 우리 둘이 같이 합쳐요. 내가 출마 접을게요. 내가 너 도와줄게요. 라는 합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대통령 합의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DJP 연합처럼 뭔가 연합 정부로 이루어지겠다는 그 굉장히 중차대한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 명태균 씨가 그런 모든 권한을 갖고 위임받아서 이런 일을 한다? 그만큼 당연히 그러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당연히 뭔가를 권력에 대해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가 이걸 과연 몰랐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으면 진짜 무능한 겁니다. 아니면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게 안철수 대표는 마치 도룡뇽처럼 손가락이 계속 자라나 봐요. 맨날 손가락 자른다고 하잖아요. 계속 생기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손가락 자를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김영선이 명태균을 알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공개한 최준석 위원장과 주고받았던 문자, 저는 저런 것도 김영선에게 내가 바로 김건희 윤석열과 통하는 사람이야라고 보여줬을 것 같아요. 내 대선 후보 단일화에도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허세를 떨기 좋은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뭐 덕택에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명태균 컬렉션, 명태균 리스트가 나오면서 우리가 아직은 어렴풋하지만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윤석열, 김건희, 안철수, 이준석, 지금 뭔가 이게 다 한 고리로 명태균이라고 하는 문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왜 새벽 4시에 절에서 나무를 심었는지. ESJOUNG 대의원님, ES정이라고 읽으면 됩니까? 이준석 복주머니가 명태균이었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아이스님, 아주 재밌는 사자성어 주셨네. 명태구육. 지금 어렴풋하지만 명태균 리스트가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서 과연 뭐가 트리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진봉 교수님, 저는 이번에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나온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등장이 어찌됐든 윤석열 탄핵 과정에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단초를 제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거 개입으로 2년 실형을 받았었어요. 그때 실형을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 건은 이제 헌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는 정치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능한 것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국정농단한 것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헌재에 가서 탄핵이 최종 결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안보다 이거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까지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뭐 이렇게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나와 있지만 목소리가 나오거나 녹취가 나오거나 더 다른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건 법률적으로 탄핵의 사유가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잖아요. 법률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회에서 통과돼서 헌재에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는 만드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탄핵을 명확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이건 국민의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요.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함없이님, 사진 나오자마자 또 철수 그러셨는데, 아이스님 아까 명태구육 소개해드렸는데 손가락 피노키오 안철수 그러셨는데 아이스님 대단하신데요. 그동안에 우리 댓글창에 이렇게 그 촌철살인의 대가 보수형님, TV님, 부산이데이님, 아주 이런 분들 계신데 아이스님의 등장 명태균만큼이나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모른다고 해도 그게 다 드러납니다. 아까 배준희 님께서요. 정말 석학들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도 뽑아주고 하는데 기승전 바보놀이, 기억 안 나고 모르겠다 하고 갑자기 빙구가 되는 건 뭘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죠. 왜 정치를 정직하게 할 수 없나요? 원래는 정직해야 되는 게 덕목인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이 윤석열 정권 드러나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일상으로 밥 먹듯이 하고 죄책감도 못 느낍니다. 심지어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명태균 씨 것만 해도 지금 뭐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계속 나와 있고, 안철수 대표도 뻔한 거짓말 대놓고 하고 있고,
뭐 대통령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나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라고. 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뻔한 얘기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부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고 뭐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뇌물을 무슨 뭐 그냥 국가 기록물이라고 하는 짓들을 버젓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래로부터 아, 이 정도는 거짓말도 아니구나. 뭐 이 정도는 해도 모르겠지. 아,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들이 속겠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이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아이들에게 야, 너 출세하려면 거짓말해. 너 출세하려면 뇌물 받아. 출세하려면 뇌물 바쳐. 출세하려면 누구 높은 사람 만나서 엉겨붙어. 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됨됨이나 머릿속에 든 거나 애당초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고 권력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음험한 세계 속에서 뭔가를 꾸미고 그랬던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우리는 다 김건희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 지금 보십시오. 명태균, 김영선, 도이치모터스, 임성근 다 지금 김건희 아닙니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의료 대란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 굳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했겠습니까? 그거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은밀하게 해야 될 얘기입니까? 밥 먹다가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명색이 여당의 대표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아무리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 앞이라도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있을 때입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대통령은 모르십니까? 이야기해야죠. 그런 줏대도 벨도 없는 거 진작 알았지만 예를 갖춰서라도 한다면 뭐 발언 기회도 안 줬니 뭐 지금 뭐 친한계라고 하는 김종혁 최고위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왜 그러면은 중간에라도 손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라고 앵커가 물어보니까 아니 뭐 일찍 갔대요. 뭐 6시 20분에 갔는데 혹시 그러면 일찍 갔으면 야 불러갖고 이야기해 줄까 봐 했다가 그것도 놓치고 뭐 그래도 끝나고라도 뭐 불러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안 불러줘서 결국은 얘기를 못하고 왔다고. 아니 중간에 밥만 먹을 때 대통령 혼자서 이야기하면 그냥 말 못합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거 하라고 지금 여당 대표하고 있는데 물론 한동훈이 깔려고 하는 얘기겠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김재원 최고는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데 뭐 이야기 못하냐 그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얘기 못하는 그 여당 대표 한심하고 차량하고 가련하기 그지없지만 그걸 떠나서 의료 대란 문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독대 굳이 요청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였을까요? 바로 김건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다 죽는다. 이거 해답 찾아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독대를 하자라고 한 거고 그 얘기 할까 봐 독대 안 받아준 거죠.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너네들 위에 있어. 그래놓고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식은 방구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하나하나 다 드러나잖아요. 에? 검찰이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원회 이거 뭐 보나마나 불기소할 거예요. 너도 불기소, 너도 불기소. 그런다고 이게 죄가 사라집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하나하나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짓말했던 거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눈치 보고 있던 다른 어떤 종편도 이제는 계속 특집으로 도이치모터스 날마다 보도합니다. 세상 바뀌는 것을 감을 잡은 거죠. 재벌들이 원래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 아는 거죠.
김건희 어떻게 방어할 건가요?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국감장에서 영부인 백담사 보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박지원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 생각은 그거예요. 김건희가 죽어야 국민의힘도 살고 나도 산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세요? 또 대한민국이 산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모 방송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백담사로 보내라. 가서 2, 3년 살다 와라. 이렇게 했더니 불교계에서 제가 항의 많이 받았어요. 사과하라고. 네, 사과합니다.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담사가. 쓰레기 하치장이 진짜로 아닌데 그런 항의 전화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김건희 같은 사람이 백담사로 가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허허. 이게 민심이에요. 음. 그런데 그 민심을 가지고 정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앞에서 말도 못하면은 그게 바보지. 그 경위가 박지원 의원이 MBC 뉴스회전인가 거기에서 백담사로 보내라 뭐 그런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저런 항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담사에서 우리가 쓰레기 하치장이냐? 불교계에서. 그러니까 민심이죠, 민심.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를.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자꾸 이렇게 어디 외부 활동하고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가서 어디 가서 지시하고 문제점 뭔지 파악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짜증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죠. 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한두 건 해야죠. 아니, 뭐 말을.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주가 조작 문제뿐만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논문 표절 문제, 지금 나오고 있는 공천 개입 문제, 뭐 아니 이게 문제가 돼서 나오는 이슈마다 김건희라는 이름이 빠진 적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아니 심지어 최수근 그 해병이 안타까운 죽음의 구명 로비 관련, 그 임성근 사장 구명 로비 관련해서 또 V1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아니 이러니 국민들이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냥. 그 얼굴 자체를 보는 것이. 그러면 좀 자중하고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선 기간에 문제되고 여러 가지 뭐 본인의 그 경력이나 이런 거 부풀려 가지고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부풀렸다고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조만 하겠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고 내조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마포 대유하고 경찰 데리고 다니고 이게 내조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러니, 물론 박지원 의원이 어떤 항의 받으신 그 얘기도 이게 종교계를 떠나서 어디를 떠나서 김건희에 대한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신 차리고 스트레스 좀 그만 주세요, 제발. 조서혜님, 교도소에 있는데 왜 백담사? 예전에 이제 과거에 백담사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뭐 갔던 것 때문에 이제 그걸 빗대서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백담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죄인들 집합하는 곳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받고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건데 뭐 백담사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기 싫어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선출하지도 않은 네, 본인 선출된 것처럼 오히려 그 위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볼썽스럽단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비리와 혐의와 모든 논란의 과정에서 타고 가면 마치 거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김건희 씨가 딱 자리하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이제 지겨운 거예요. 이제 뭐만 나오면 뒤에 김건희 있는 거 아니야? 뒤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백담사 말고요. 그냥 좀 조금 좋게 친정 있잖아요. 최은순 씨 계신 친정. 그냥 좀 친정으로 들어가셔서 어머니와 같이 좀 회개하면서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슨 잘못을 하고 살았나. 아니면 마포대교에 초소를 하나 만들어줄까요? 지키고 있으라고? 그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도 눈이 있죠. 아니 지금 자기를 향한 의혹이 얼마나 많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100분의 1만 안다고 해도 마포대교 가서 그 짓거리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저는 제가 이제 김건희 씨를 뭐 약간 좀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심리가 좀 알게 됐어요. 아마 이런 마음일 겁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랑은 매우 틀려요. 물론 틀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고 보는데요. 아마 김건희 씨는 그동안에 있었던 뭐 최재형 목사와의 그 디올백에서 했던 대화나 이명수 기자 7시간에 있는 대화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본인은 되게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씀 죄송하지만은 저 검사가 유능해. 저 검사 내가 꼬실 수 있어. 그리고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이 매우 뭐 유능한 것 같고 취재력도 좋아. 그럼 나와 대화하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 또 말하면 내가 꼬셔서 내 편 만들 수 있어. 국민들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아. 그럼 내가 나타나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야. 왜냐? 나는 김건희니까. 난 항상 돋보이고 싶은 김건희니까. 지금 잠시 니들이 시끄럽게 야당이나 일부 극좌 패널들이 시끄럽게 나를 악마하고 있지만 난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대단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뭐 예쁘고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는 심정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저러지 않지 않을까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지금 새로운 사실들도 드러나고 있는데 어제 한 보도를 보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거 띄워봐 주시겠어요? 윤 쪽은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2차 주포 드러난 김모 씨 편지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있었으니 참 나도 한심하다.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뭐 좀 자기들 같이 빠져나갈 거라고 그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할 때는 김건희가 윤석열하고 결혼하기 전인가요? 결혼하기 전이죠. 네. 1차 때는. 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검사 와이프가 되니까 뭔가 좀 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1월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돼도 내년에 대통령이 돼도 뒤집기는 힘들다. 뭐 어쩔 방법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전에 이종호인가 또 뭐 몇몇 사람들이 통화한 적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문자 30번인가 뭐 전화 다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40번. 일주일에 40번. 네. 그나저나 김건희는 전화도 자주 해. 네. 머리도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탁탁 통화도 하나 몰라요. 기억하고. 외간 남자하고 그렇게 전화하고 문자질 자주 하고 이것도 참 정상 아니에요? 네. 그것도 심지어 이제 통화 기록이나 내용 보면은 주로 새벽에 합니다. 새벽 3시, 2시 막 이럴 때 통화하고 카톡하고 그리고 새벽 1시 반 넘어서 강아지 산책하고. 그러니까 진짜 야행성인 건 확실해 보여요. 옛날에는 그렇게 야행성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날 해야 될 행사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꼬박꼬박 졸기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이쪽으로 가라는데 가운데로 가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어쨌든 뭐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예전의 생활 습관을 버리려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부인을 하면 안 돼요. 자기 남편을 대통령 만들면 안 되지. 아니,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됐으면 본인도 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아무 직책이 없지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이러는 데는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호원들도 따라붙고 본인 뭐 보호해주고 이런 사람들 따라붙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본인이 혜택을 받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해외 순방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본인 돈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접받고 접대받고 다 외국에 가면 그 모든 일들이 공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시든지 그러면 그걸 누리면서 왜 공적 마인드를 안 갖는 거예요 대체. 아니 대통령 부인이면 새벽에 돌아다닐 게 아니고 새벽엔 잠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통령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또 본인이 해야 할 일 있으면 그거 찾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밤에 돌아다니고 순방 가가지고 경호원들 데리고 쇼핑하러 다니고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공적 마인드가 1도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거 한번 여쭤보고 마칠게요. 김건희, 윤석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뭐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전에 탄핵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때 그때는 빨리 저 대통령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저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해서 끄집어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대통령을 향한 분노, 최순실을 향한 이런 분노들이 많이 있었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다 했잖아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인간 박근혜를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참 불행한 여성이다. 뭐 이런 생각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와 증오와 막 이런 게 가득한 것 같이 저는 느끼거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완전히 확실하게 이야기해줬죠.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라고 이제 김여정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기대했던 바가 있잖아요. 윤석열이란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언론의 탓이기도 했지만 검찰 윤석열이란 사람에 대해서 뭔가 공정하고 상식이 있고 불의의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는 사람처럼 이제 인식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총장도 된 거고, 그러면서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 빨로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은 그런 그러니까 배신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믿어줬던 그런 감정이 너무 심각하게, 그것도 대충도 아니고 너무 허접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과연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공직 생활 자체, 사회생활 자체도 불가능한 사람의 수준이라는 걸 알고 나서 국민들은 현타도 왔을 것이고요. 실망도 했을 것이고요. 원래 싫어했던 사람들은 더 싫어해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증오의 이제 마음까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물론 쇼긴 했지만 그 당시 세월호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눈물은 흘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비판이 많았거든요. 왜 아이들 살리지 않았냐. 근데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쇼라도 했는데 지금은 쇼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예전에 최순실 씨는 비선 실세였다면요. 지금은 드러내놓고 실세 짓을 해요. 숨기지도 않습니다. 비선이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내가 실세요 하고 실세짓 하고 다니니까 그 북한의 말처럼 인간들 자체가 싫은 겁니다. 인간들 자체가. 태도도 싫지만요. 그러니까 빨리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최지봉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왜 이런 증오와 분노가 국민들 가슴에 자라게 됐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 사태, 그러니까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이제 최소한 이름을 바꿨으면 이 사람이 사실은 박근혜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마음 한편에 뭐 예컨대 뭐 속아서 했겠지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분을 보면 본인들이 하잖아요.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서 예컨대 여러 의혹들 물론 뭐 아직까지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이름이 계속 나오고 실제 뭘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한다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사과할 줄을 몰라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냥 뭐 무시하고 가요. 국민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좀 자중하고 나가 있고 들어오지 말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취임해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계속 나왔어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요. 특정한 기간에 나온 거예요. 그게 폭발력이 있어서 사실은 탄핵까지 갔지만 오래 끈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 생기고 나서 탄핵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지금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했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 분노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 증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진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당 대표도 못 풀고 본인은 더 못 푸는 문제 우리가 풀어줘야죠.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 아주 귀한 손님 만나봅니다.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인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예, 바로 이어서 김한규 의원 만나볼 텐데요. 오늘이 백운계 정치 1번지 199회 방송인데 내일 특집 방송으로 10시 20분에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영숙님 벌써 200회가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온 나라를 흔들어 우리 정어리원들과 국민들이 가슴 조이며 달려왔습니다. 앵커님, 여러 패널분들, 제작진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백운기 정치 1번지가 살아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한영숙님 제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단인님, 어느새 200회가 되었네요. 앵커님의 노고가 고스란히 녹아있지요. 한숨과 탄식과 의분들이 오롯이 갈아 넣어 빚어진 200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예,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부 함께해 주신 최준봉 교수님, 인세훈 대변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